택배 상자 속의 어머니 박상률. 서울 관악구 신림 2동. 소리 나는 대로 꼬불꼬불 적힌 아들네 주소. 칠순 어머니 글씨다. 용케도 택배 상자는 꼬불꼬불 옆길로 새지 않고 남도 그 먼 데서 하루 만에 서울 아들 집을 찾아왔다. 아이고 어머니, 그물처럼 단단히 노끈을 엮어놓은 상자를 보자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곡소리. 나는 상자 위에 엎드렸다. 어머니, 어쩌자고 이렇게 단단히 묶어놨소. 차마 칼로 싹둑 자를 수 없어 노끈 매듭 하나하나를 손톱으로 까다시피 해서 풀었다. 70평생을 단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고 단단히 묶으며 살아낸 어머니. 마치 스스로 당신의 관을 미리 이토록 단단히 묶어놓은 것만 같다. 나는 어머니 가시지 마시라고 매듭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풀어버렸다. 상자 뚜껑을 열자 양파 한 자루, 감자 몇 알, 마늘 몇 쪽, 제사떡 몇 덩이, 풋콩 몇 주먹이 들어있다. 아니, 어머니의 목숨이 들어있다. 아, 그리고 2홉짜리 소주병에 담긴 참기름 1병. 입맛 없을 땐 고추장에 밥 비벼 참기름 몇 방울 쳐서라도 끼니 거르지 말라는 어머니의 마음. 아들은 어머니 무덤에 엎드려 끝내 울고 말았다. 안녕하세요. 한국산문TV 구독자 여러분, 이지영입니다. 가정의 달 5월입니다. 이 계절에 특별히 더 생각나는 가족이 있기 마련이죠. 그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박상률 교수님의 시 택배 상자 속의 어머니를 제가 직접 낭독하며 5월호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. 어머니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참 그리운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. 그러면 저와 함께 한국산문 5월호 살펴보실까요? 먼저 2가지 특집 소식을 전합니다. 첫 번째 특집은 제14회 조경희 수필문학상입니다. 제14회 수상자는 문혜영 님이시죠. 대표작 3편과 수상소감 그리고 심사평을 담았습니다. 두 번째는 5월에 어울리는 그리움을 주제로 한 7편의 수필을 실었습니다. 클릭 이 사람에서는 강진의 청자 명인 강기성 도예가를, 화제 작가 코너에서는 소설가 정연희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저자와 함께 코너에서는 아름다운 뒤태의 작가 가재산님을 소개합니다. 손원교의 문학 스케치에서는 기교에 대한 단상을, 산문로에서 코너에서는 김창식 교수님의 강호를 꿈꾸다라는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제192회 수필공모 당선작에는 장묘천님의 100만불짜리 여자, 그리고 주경애님의 참나물 참마음이 당선되었습니다. 두 분께 축하를 전합니다. 분당에서 독자마당에 글을 보내주신 김은경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. 끝으로 조경희 수필문학상 수상자이신 문혜영님의 모래 하나를 작가의 낭독으로 들어보시면서 5월호의 문을 닫겠습니다.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나누는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저는 6월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모래 하날. 문혜영. 모래 하늘이 말을 걸어왔다. 어제도 말을 걸어왔는데 귀찮아서 그냥 무시했더니 오늘 똑같은 방법으로 또 말을 걸어왔다. 다만 어제 말 걸어온 그 녀석이 아니고 틀림없이 다른 녀석이다. 저녁 6시가 되면 산책에 나선다. 동네길 어디든 산책로지만 난 백두국에 지나 대한천이 흐르는 숭안동까지 다녀오는 코스를 즐긴다. 그 4km 구간을 짧은 보폭으로 한 바퀴 돌면 6,000보가 된다.
시골 어디나 그렇지만 여기도 인적이 드물어 가장 편한 차림을 한다. 마스크도 목에 걸치기만 하면 된다. 운동화는 답답해서 여름철에는 가장 편한 통굽 샌들을 신는다. 어제 그 샌들 틈새로 모래 한 알이 튕겨 올라와 발바닥을 찔렸다. 모래알을 털어내려고 발을 흔들어 보다가 뒤뚱거렸지만 소용없었다. 가던 걸음을 멈추고 샌들을 벗어 모래알을 정중하게 털어보냈다. 아니야, 너랑 동행할 수 없어. 그런데 오늘 산자락 허물어 새로 길을 낸 똑같은 지점에서 또 모래알 하나가 튕겨 올라와 맨 발바닥을 찔렀다. 자동 반사적으로 또 발을 흔들고 뒤뚱거렸지만 역시 꼼짝도 하지 않는다. 할 수 없이 멈춰서서 샌들을 벗었다. 이번엔 털어보내지 않고 나를 찌른 녀석을 손바닥에 올리고 말을 걸어보았다. 왜? 어쩌고 싶은 건데? 참 제멋대로 생긴 녀석이다. 다듬어진 구석은 하나도 없고 삐쭉삐쭉 뭐가 나 있다. 겨우 콩알 만한 몸으로 저보다 몇백 배 무거운 나를 찌르고 가던 길을 멈추게 하다니 이건 분명 말을 걸어온 거다. 무언의 몸짓으로. 요즘 수필집을 내려고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. 나를 키워낸 건 내가 헤엄쳐온 시간이란 강물이라면서 물고기를 키워내듯 그 강물이 결을 만들어 나를 키웠다 하며 몇 달 동안 그 강물 해집기로 시간을 보냈다. 잔물결 일렁이던 여울에서도 서성거리고 나를 곤두박질 치게 했던 두 번의 협곡도 진저리 치며 불러왔다. 그 거친 세월 동안 나를 지탱하게 했던, 그래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가족과 문단 인연을 고마움과 그리움으로 불러냈다. 더 늦기 전에 살아온 날들에 대한 흔적을 또박또박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에 잠겨 지냈다. 그렇게 지내는 동안 할 일을 제대로 한다는 생각에 참 뿌듯했다. 좀처럼 풀리지 않던 글들이 연줄 이어져 나오며 스스로 놀라고 대견했다. 갈 길을 똑바로 가고 있다는 확신 같은 것도 있어서 요즘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다. 그런데 문득 모래알 하나가 끼어들었다. 맨 발바닥을 콕콕 찌르면서 나를 멈추게 한 뒤 말을 걸어왔다. 길은 잘 가고 있는가? 혹여 놓친 건 없는가? 스스로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나 자신을 잃는 경우가 생긴다. 자만심으로 중심을 잃기 때문일 것이다. 나 역시 너무 나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닌지, 온통 세상을 나로 가득 채우고 나를 주축으로 우주도 운행하는 듯 오로지 나에 함몰되어 있었던 듯하다. 그렇게 몰두하며 열정을 사른 이번 봄, 여름은 내 생애 어느 해 계절보다 뜨겁고 행복했다. 그러나 어느새 선선한 가을이다. 팽창의 열기를 다스릴 시간. 고맙게 말을 걸어준 모래알을 들여다본다. 울퉁불퉁 못생긴 녀석. 지구상에서 가장 그 수가 많은 건 모래알이라 한다. 얼마나 많은지 서구의 과학자들이 재미삼아 추산해 본 바를 굳이 숫자 개념으로 헤아리자면 1조에
70억을 곱한 수라니 어디 셀 수나 있겠는가? 하늘의 별만큼 많은 모래알.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도 다 제각각 존재한다. 부서지고 깨어져도 절대 존재성을 잃지 않으면서 모래알은 스스로 하나의 우주가 되어 지금까지 존재해왔다. 지구뿐 아니라 어느 별에서든 가장 오래도록. 나 역시 수많은 모래알 중 하나일 뿐 결코 다를 바 없다.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존재. 자, 이쯤에서 나도 다시 모래알 하나로 돌아와야겠다. 제 자리로 사뿐히